정말 완벽 보완이 시켜진 건 사실이다. 전혀 모른대요. 전혀 흘러나오지 않았대요. 모든 찌라시는 다 믿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야가 유효하다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는 어떻게 되나? 어떻게 피해자인 국민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까? 피해자가 죄졌습니까? 죄를 고백하라는 뜻 자체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원기입니다. 이제 꼭 24시간 남았습니다. 참 어렵게 왔습니다. 윤석열 내란 이후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자리인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사익만을 추구할 때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이 국민의 뜻을 철저히 배신할 때 선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 검찰과 경찰, 권력기관이 국민을 생각하고 오로지 법에 의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과연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가? 바꿀 필요는 없는가?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사실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생각하면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은 다 뛰어넘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윤석열 파면을 하루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이 헤쳐나가야 할 앞길이 참 험난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당장은 내일 윤석열 파면 선고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니까요, 아주 온갖 찌라시가 난무합니다. 오늘 아침에만도 지금 몇 가지를 받아봤는데요. 오늘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버전만 해도 4가지 찌라시인데 윤경호 소장님도 보셨죠? 예, 난무하는 찌라시. 일단 보니까 지금 이제 다들 자기들 지지층 보라고 만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가장 이제 유력한 게 8대 0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서 8대 0이 됐는가, 이런 내용이 담긴 찌라시가 있고, 또 하나는 뭐 5대 3으로 기각이다, 4대 4로 각하다, 6대 2도 하나 있죠. 6대 2도 있던가요? 네. 심지어 오늘 오찬 후에 윤석열이 자진하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4대 4도 있잖아요. 이제 아까 8대 0의 반대편 끝에는 4대 4도 있는데, 저는 이런 난무하는 찌라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 헌재 재판관 8분 그리고 헌법 연구관 70여 명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보안이 지켜진 거다. 그게 일단은 치하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흘렸다면 그 얘기는 아마 일파만파 퍼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24시간 남아있는 이 시점까지도 흘러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안진걸 소장님, 지금 이렇게 놔두는 찌라시 말고 또 뭐 특별히 좀 주목할 만한 거 있었습니까? 뭐 앵커님이랑 저희 받는 게 뭐 비슷하죠. 근데 헌재 직원들 분위기는 저희들이 이제 전환해보죠. 헌재 직원들이 숫자가 뭐 수백 명이니까. 연구관? 아니, 연구관 포함하여. 예. 뭐 헌재에서 일반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공보 관련 직원들까지 하면 다 합치면 수백 명이 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재판관님들한테 배속돼 있는 비서관이 3분이 있고요. 그분들이 눈치를 좀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윤경호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완벽 보완이 시켜진 건 사실이다. 전혀 모른대요. 전혀 흘러나오지 않았대요. 모든 찌라시는 다 믿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직원들은 이게 기각이 말이 되냐. 이건 뭐 전 세계 전 국민이 지켜봤는데, 나와서 윤석열이 모두 다 자백을 했는데 당연히 인용 아니겠냐라는 분위기라는 것만 전해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판관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직원들의 분위기가 그렇다.
찌라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8대 0으로 정리가 됐다 하는 게 가장 그 많이 돌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이 처음부터 8대 0인 것은 아니고 반대하는 재판관이 3명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인용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6대 2가 됐고 그렇게 되니까 일단 문영배 권한대행이 그럼 6대 2로라도 선고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이 그러면 우리도 인용으로 돌아서겠다.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해서 8대 0이 됐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사실은 이렇게 헌재가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줄은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분명히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그 선고일을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조율이 잘 안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진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 선고일을 미루는데도 사실은 어떤 정말 최대한 미룬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한계는 분명히 문영배 소장 대행이 정해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3월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 있었고, 그리고 4월 2일에는 이제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이슈를 좀 피해야지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겠냐라고 끝까지 아마 선고 기일을 미루는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 내일입니다. 내일을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은 아마 공통된 의견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 어떠한 이유를 갖다도 늦출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런 찌라시 이런 것 중에 가장 컸던 거는 원래는 4월 11일 선고였습니다. 4월 11일 선고에 선고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었던 거는 4월 10일에 맞춰서 윤석열 등 해가지고 뭐 책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나경원, 뭐 전환길 등등 해가지고 뭐 새로운 세상인지 뭐 들어온 세상인지 알 수 없지만, 네네 그런 책을 낸다고 하면서 4월 10일에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 이후에 선고일을 기대했고 그렇게 다 내부적으로는 아마도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을 텐데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그 전까지의 그런 어떤 뭐 찌라시라든지 내부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 그런 것들이 다 한 번에 깨졌기 때문에 지금 아주 다양한 그 찌라시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찌라시가 나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그 큰 이유는 이런 것에 관심도 두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이런 게 막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장사하는 겁니다. 예. 전혀 8대 0. 그건 정의고 상식이고 진리니까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내일 윤석열 파면 선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찌라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뭘 봤더라도 그냥 그 배경을 알고 그냥 웃어 넘기면 되실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하야 선언을 한다면 네.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하야, 뭐 예를 들면 뭐 사의를 표명한다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징계에 지금 징계 절차 그리고 징계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면 이 징계에 앞서서 이런 사의 표명을 하더라도 이걸 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누군가 이런 사의 표명을 수리하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윤석열 이자가 나는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모든 것은 이제 새로운 정부에게 맡긴다라고 해주면 저는 내일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요, 그 누군가 자리가 이제 뭐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헌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도 계속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원의 결정이랑은 달리 그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결정이라면 아니 자리가 이제 없잖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징계를 줄 수 있는 파면할 수 있는 게 없잖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는요. 예외적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그런 걸 모두 고려해서도 파면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하야는 더 이 사람한테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그런 선택지에는 사실은 없지만 뭐 그런 것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설사 오늘 하야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파면 선고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윤경수 소장님, 일반 공무원들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스스로 그만둘 수 없어요. 예. 사표를 제출하는 것 자체를 받아주지 않죠. 그 저도 어제 이 하야 얘기가 나와서 두 가지 의문을 궁금했습니다. 하나, 하야를 선언을 하면 탄핵 파면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그 이제 찾아보니까 헌재가 그 자체도 결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 지금 신준 변호사님 표현 중에 헌법 질서 수호에 이익이 된다면 할 수 있다. 그 두 번째, 하야가 유효하다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는 어떻게 되나. 이거 역시도 하야만으로는 사실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뭐 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고 뭐 이런 걸로 이어지겠죠. 탄핵으로 파면이 되면 이 논란은 불식이 되는 거니까. 결론은 하야 선언을 하더라도 헌재가 탄핵 파면 인용 뭐 이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거다. 그래서 헌재의 손에 달려 있는 거다. 안진걸 소장님. 네. 택도 없는 얘기죠. 예. 아니 할 리도 없을걸요. 그 조선일보라든지 극우 강경 세력들이 용산으로부터 찌라시를 받아갖고 5대3 기각서를 흘린 것 같은데 본인들은 진짜 믿고 그렇게 흘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박근혜 때도요. 5대3으로 기각된다는 거 엄청 돌았습니다. 그래갖고 당일날까지 제가 마음 졸였는데 본인들이 기각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렸는데 각 하나 하야할 리가 없죠. 그리고 하야란 말도 이참에 우리가 바꿨으면 사실 중도퇴진이잖아요. 중도퇴진. 하야는 뭐 굉장히 봉건왕자가 들로 내려온다는 듯한 느낌인데 그래서 하야란 말도 이참에 바꿨으면 했는데 할 리가 없다. 그리고 해도 중도퇴진 선언해도 헌재가 얼마나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모든 공무원은 어쨌든 징계 절차는 유효한데 대통령에 대한 징계 규정이 중도퇴진했을 때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내일 선고를 앞둔 헌재가 이미 결론도 나와 있는데 선고를 안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 심판 심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그만뒀다면 만약에 내려왔다면 이거를 과연 계속 심판을 이끌어갈 심판의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심판 이익이 있다고 볼까 없다고 볼까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 평의를 이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문제가 컸을 텐데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모든 결정도 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그만둔다면 오히려 뭐 더 이상의 극우들이 주장할 수 있는 뭐 대통령을 돌려주십시오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파면은 파면대로 나올 것이고 저희는 더 좋습니다. 네, 파면은 그대로 선고가 될 것이다. 네. 이제 딱 지금 11시 18분이니까 24시간 후면은 윤석열 운명이 결정이 되겠지요. 정치권에서 승복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옳은 일이라면 승복해야죠. 그리고 승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그 정말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일들이 결론이 났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두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진실을 아무도 잘 모를 때 이렇게 하자라고 권위가 있는 곳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르기로 하자라는 그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승복이지요. 그러면 그 승복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승복하라 승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어디에서? 국민의힘이.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때 승복 얘기를 꺼낼 때만 해도 5대3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막 나돌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딱 선고 날짜를 발표하니까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도 못 하다가 이제 뭐 승복 얘기가 나오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승복 얘기를 그때 했을 때 상황 한번 보지요. 민주당은 지금 이제 뭐 심판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어떤 결정이든
이 승복하겠다는 그 목소리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한테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안진걸 소장님, 저게 정답이죠. 아, 그럼요. 예를 들면 일반 공무원이 많은 잘못 저질러갖고 다수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이제 징계를 해달라 그랬는데 징계 추진한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우여곡절로 뭐 어쨌든 뭐 법률적 하자가 일부 있어갖고 징계가 이제 잘 안 됐다. 그랬더니 야, 지금까지 징계 추진한 사람들 다 승복이라고 막 떼드는 건 아닙니까? 본인이 잘못을 했어도. 승복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헌재를 부시겠다, 가루로 만들겠다고 지금도 떨고 다닙니다. 어제 재보궐선거로도 참패해놓고도 참패가 아니라고 또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신도국이더라고요. 황교안이는 또 부정선거를 합니다. 헌재 8대0 나오면 무슨 또 저는 황교안은 그럴 것 같아요. 8대0 용지를 다수결을 했는데 용지를 뭐 바꿔치겠다라고 하는 주장도 하지 않을까. 이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네. 표결했더니 원래 한 5대3 기각이었는데 중간에 헌재 사무처장 같은 심판이 들어와서 8대0으로 갈아쳤다. 이렇게 이제 이런 농담까지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승복의 사전적 의미, 중요한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죄를 스스로 고백함. 그럼 누가 고백합니까? 피해자가 죄를 고백합니까?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 승복이라는 말의 의미에 그렇죠. 이게 있습니다. 죄 지은 자가 죄를 고백함, 납득하여 따름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떻게 피해자인 국민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까? 피해자가 죄졌습니까? 죄를 고백하라는 뜻 자체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승복, 예. 국민의힘 쪽에서 승복 운운하는 얘기에는 좀 복선이 깔려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예. 무슨 얘기냐? 내일 인용 처분이 나지 않고 엉뚱한 결과가 났을 때 과연 국민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그 떠나서 그들을 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민주당이 분명히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할 거다. 이걸 지금 복선에 깔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우선 첫째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지난번 서부지원 난동 극악무도한 무리들이 쳐들어가서 법원을 난장판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을 오히려 감쌌던 세력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들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 하나. 두 번째, 정당이라는 게 지금 이 국민 다수의 물론 자기들 지지층의 입장을 대변한다? 맨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권영세와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들의 하는 얘기는 그 복선이 쫙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복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꾸 하는데요. 승복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조국 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한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본인도 법조인이고 예. 그 파면을 예상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실현 상황은 절대 마주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의 스타일이고 성격입니다. 비겁한 성격인데요. 그리고 파면 선고가 나더라도 절대로 승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망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내란 수계의 형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 파면 선고에 승복하게 되면은 내란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승복하지도 않을 거고 내일 재판정에도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피고인의 지금 불구속 상태는 매우 위험하고요. 네. 불구속 상태에서 중요한 증인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네. 파면이 선고되면 반드시 다시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승복은 윤석열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지금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신유진 변호사. 네. 빨리 다시 구속을 해야 증거인멸도 막을 수 있고 원래 구속을 시키는 이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또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우려가 큰 자를 풀어주고 놔두고 그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지금 안전한
그 경호원들이 지키는 곳에다가 두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 형사 재판 진행 중에 이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결정은 재판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풀어준 자가 바로 그 재판부의 지기현 판사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다시 윤석열을 신병을 구속하는 그런 처분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부의 결정만을 두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다른 여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죄들이 많이 있는데 오직 지금 내란죄 하나 가지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다른 죄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서 그때 다시 구속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이 유죄 취지로 송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사건을 송치해가지고 검찰이 기소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동일한 제목으로 수십 개의 고발되어 있으니까 경찰이 공식 문서로 검찰 유죄 취지 송치한 거에는 내란뿐만 아니라 군사반란, 직권남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내란죄로 기소했지만 나머지 죄들도 저희는 유죄 취지로 송치합니다. 거기 보니까 군사반란, 그러니까 본인들이 재직 중에는 소추할 수 없었던 범죄, 이제 나중에 파면이 되면 추가 기소해달라는 취지로 보내놓은 거죠. 네. 군사반란하고 직권남용이 가장 중요한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예. 대통령 신분이 아니고 일반인 자연인 신분이면 직권남용죄 뭐 이건 공무원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추가될 수 있어요. 재직 시 저지른 일이니까. 예.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환죄 내지는 외환유치죄. 이거야말로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될 일이다. 이건 역사에 분명히 기록이 돼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지금 우리 전시 작전권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이번에 저지른 일 중에 하나가 NLL 부근에서 모종의 여러 음모들이 진행이 됐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 쪽이 엄청난 우려를 표명했다. 이거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또 흘러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한 외환죄 내지는 외환유치죄, 북한을 도발하고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다라고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뭐 구속 여부 뭐 이건 필수적인 거고요. 추가 기소, 추가 수사 빨리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